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나가요. 식당 주인 박은조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와 맞은편에 있는 인물에게 쏠렸다. 문가영은 테이블 옆에 놓인 작은 휠체어용 경사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위험해 보이자 더 안정적인 접근을 요청하려고 했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인은 그녀를 지목하며 무례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도 예약을 하고 왔습.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건 단순히. 단순히 뭐요? 여긴 우리 식당이고 규칙이 있어요. 당신 혼자 편하자고 우리 설비를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단지 제가 테이블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식당이 오래되어 통로가 너무 좁은 것 같아 말씀드린 건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당신이지 식당이 아니라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주인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겁먹은 직원들은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 중 몇몇이 황당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것 같았고 또 몇몇은 미간을 찌푸리며 웅성댔다. 저 사람 문가영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유명한 배우잖아. 무슨 일이지? 와,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좀 심각한 차별 같은데. 누가 말려야 하지 않아? 얼핏 보면 호기심으로만 가득해 보이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중에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손님은 몰래 영상을 찍으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온라인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정적이 한 차례 더 흐르자 문가영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휠체어 접근만 가능하면 제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거예요. 헤어소리 하지 말아요. 이 식당 30년 전통이고 당신 같은 요구 한 번도 받아준 적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유명세로 뭔가 특혜를 바라는 거라면 착각하지 마요. 특혜가 아니라 동등한 접근권을 말씀드리는 겁니 제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손님이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당신만 필요하겠지. 여기 오는 단골 손님들은 아무 불편 없이 잘 다니는데 왜 꼭 당신 혼자만 요란하게 구냐고. 문가영은 억울해 보였지만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이야기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도 드디어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사장님, 조금만 들어주시면 어때요? 우리도 이 테이블 지나가기가 힘들긴 했어요. 좁아서. 그래요. 저도 아까 들어올 때 계단이 너무 높아서 좀 당황했어요. 간단한 경사로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용들 하세요. 이 식당 운영은 내가 30년째 해왔어. 손님이 불편하단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다 이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자 문가영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이어온 식당인 건 존중합니. 저도 소문 듣고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분이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개선될 점이 많아요. 제가 다 비용을 대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식당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대로 의자를 배치하고 오래된 방식을 유지해야 나름의 분위기가 사는 거라고.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부부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항의했다. 사장님,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최소한의 접근권 정도는 고려해 주시면 좋잖아요. 왜요? 당신들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럼 참견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문가영 씨가 무슨 무례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하려고 온 건데. 이봐요. 이 식당에서 누가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당신들 혹시 누군가한테 찍어줄 생각이면 그만두는 게 좋아. 이곳은 내 구역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식당 안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몇몇은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고
또 몇몇은 문가영을 동정거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대다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 라이브로 찍고 있는 분 있나요? 네, 지금 제 SNS로 라이브 중계하고 있어요, 사장님. 많은 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걸 왜 마음대로 해? 당장 끄란 말이야. 이제는 늦었습. 이미 방송되고 있고 사람들이 댓글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난리예요. 저도 평소에 문가영 씨 팬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장 박은조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팔짱을 꼈다. 당신들이 아무리 온라인에 퍼뜨려봤자 여기서 식사하는 건 내 허락 없인 안 돼. 특히나 저 여자는 출입 금지야. 알겠습니까? 그는 보란듯이 식당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다. 이분 당장 나가게 해. 보안 요원은 난처해 보였지만 명령을 무시하기 어려워 천천히 다가왔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매섭게 쏠리자 그의 발걸음도 점점 느려졌다. 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규칙이야. 잘못 생각하지 말라고. 문가영은 그 자리에서 휠체어의 위치를 조금 이동해 식당 출구 쪽에 옆으로 비켜섰다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결의가 가득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유명인이니까 괜히 이슈를 만들까 두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거부하시는 건지. 전통이란 말이 당신 귀엔 우스워 보이나 보지. 난 내 가게를 평생 지켜왔어요. 이대로가 가장 편해. 손님들도 대부분 만족하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모든 걸 뜯어고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다면 적어도 저 같은 손님도 올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모색해 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분명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손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고,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뭔 놈의 접근성인가 뭔가 때문에 수십 년째 해오던 방식을 바꾼다는 건 내 자존심을 꺾으라는 말이고 우리 가족 전통에 먹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위에서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사장님, 저도 옛날부터 여기 단골이지만 가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기 힘들었어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휠체어 쓰기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땐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난 그럴 여유 없어요. 휠체어도 노약자도 내 문제 아니야. 그 말에 몇몇은 아연실색했다. 이게 지금 식당 주인이 고객들에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가영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정말로 전통이 우선이고 접근성이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그래, 없어요. 그게 답이야. 됐나요? 그 순간 구석에서 보던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다급히 외쳤다. 방금 그 말 라이브에 그대로 나갔어요. 댓글 반응이 엄청나요. 다들 식당 보이콧하겠다고 장애인 차별 식당이라며. 아, 그럼 마음대로 해. 난 내 길 간다. 괜히 소문 퍼뜨려서 식당 망하게 만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문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잠시 전화를 받더니 작게 대답을 주고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 소식을 들은 몇몇 기자님들이 여기에 오고 계신데요.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 아직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 웃기는 소리. 난 기자들 무서워할 이유 없어. 와보라 그래. 그냥 있는 대로 말할 테니. 알겠습. 그렇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이 문제를 더 크게 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분위기는 점점 폭발 직전이었다.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며 사장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수군댔다. 보안 요원조차 사장 쪽에 서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식당 문이 열리면서 두세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죄송한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접근성을 거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 기자분들 잘 오셨어요. 다 찍어가세. 이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와서 이상한 요구를 했고 난 거부했을 뿐입니다. 문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기자님들, 제가 한 요구가 이상한 것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단지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좁은 통로를 조금 확장하고 가파른 계단에는 임시 경사로라도 놓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기자가 카메라를 돌리며 식당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여긴 계단이 하나, 둘. 꽤 가파르네요. 그리고 테이블 간격이 아주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다니기엔 무리가 있어 보임니 사실상 휠체어 사용자가 식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장애인은 다른 식당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그의 발언에 눈살을 찌푸렸다. 사장님, 그런 말씀은 차별로 비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법? 웃기지 마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오래된 식당 구조 전부를 고치라고 의무화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가게에서 누구를 받고 누구를 거부하든 내 마음이라고.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가영 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답했다. 식당의 오래된 전통이나 고유한 분위기를 지키는 건 존중합니. 다만 기본적인 접근성과 안전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모든 시설을 개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라도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 역시 도움을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움이라니 돈이라도 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자님. 사실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장애인 접근 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사고를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관련 기금도 마련해 둔 상태였죠. 제가 이 식당을 포함해 전국 여러 식당에 장애인 주방과 테이블 접근성 확보 사업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이미 몇몇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그럼 실제로 큰 자금을 투입할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네, 제 사비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후원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이 식당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사장 박운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돈으로 날 매수하겠다고? 역시 유명인들은 다 똑같구먼. 내 전통을 돈 몇 푼에 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수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 사장님께서도 오래 운영하시려면 장기적으로 접근성이 갖춰진 식당이 더 많은 손님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여기서 당장 나가주길 바라요. 특히 당신은 다시는 오지 말고. 이 지경까지 오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장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큰 기회를 걷어차는 거 아닌가요? 손님도 잃고 평판도 떨어질 텐데. 요즘은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민감해요.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다가 정말 식당 문 닫게 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 난 식당 문 닫으면 닫았지. 이런 식으로 굽힐 수는 없다고.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급기야 식당 직원들이 사장을 말리려 했다. 사장님, 잠시 진정하세.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왜? 너도 내 식당에서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당장 그만둬도 좋아. 그런 뜻이 아니라 사장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요. 무조건 거부만 하시면. 사장의 표정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장 본인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문가영은 그런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 맛이 좋다고 소문을 들어서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 생기면 더 많은 식당이 의지를 갖고 접근성을 보완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식당이 가진 문제를 밝히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네요. 괜히 언론 플레이하지 말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져? 잘못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차별적인 태도와 발언은 분명 문제예요. 이걸 기회 삼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저도 기꺼이 이 식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텐데. 그때 취재진 중 한 명이 살짝 끼어들었다. 사장님, 그래도 혹시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대로 진행되면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후회? 난 몰라. 다들 나에게 순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들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돼. 손님 중 또 다른 인물이 손을 들고 나섰다.
사장님, 저야말로 여기 단골이라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어서요. 예전에도 휠체어 탄 손님이 왔다가 되돌아간 걸 몇 번 봤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장님도 더 이상 회피하긴 힘드실 겁니다. 그냥 날 내버려둬. 내 식당에서 내가 왕이야. 나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이 고집 덕분에 30년을 버텨온 거야. 몇몇은 한숨을 쉬었고 문가영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선언했다. 알겠습, 이제 여기를 나가는 게 맞겠네요. 다만 사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립니. 오늘의 대화가 괜히 기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뭔가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안 된다니까. 내 말 못 알아듣나? 네, 알겠습. 저도 사장님 고집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리란 거 이해해요. 그럼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문가영은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 순간 식당 밖에서 몰려온 여러 매체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으며 문가영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굳은 표정을 지으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제 SNS를 통해 사실 그대로 알릴 겁니.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식당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 제게 힘을 모아주실 분들은 함께 식당 접근성 개선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가 깊이 인사하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거나 혹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장면을 배웅하듯 문가영이 식당 문턱을 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식당을 나갔다. 사장은 입을 꾹 다문 채 머리가 복잡해진 듯했다. 그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영상과 기사들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문가영, 식당 출입 거부당해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이슈가 되었고 사장의 거친 발언과 장애인은 다른 식당에 가라 같은 말이 화근이 되어 식당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자 박운조는 분노와 후회를 동시에 느끼며 괴로워했다. 직원들은 대거 그만두거나 휴가를 냈고 손님도 뚝 끊겨버렸다. 이럴 줄 몰랐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는 텅 빈 식당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그때 식당에서 어머니 모시고 오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기억남니? 왜 오셨나요?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식당을 이대로 포기하실 게 아니라면 접근성 개선에 나서 보시면 어떨까요? 마침 문가영 씨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협력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녀가 아직도 날 도와줄 리가 없잖소.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발전 의지를 보이시면 분명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미습. 이미 언론과 대중들도 사장님께서 반성하고 달라지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다. 전국 식당 접근성 개선 사업, 문가영 펀딩 이벤트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박운조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뜯어봤다. 내가 이걸 신청하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고 미습. 저도 늦었지만 협조하겠어요. 사장님, 식당 음식은 정말 맛있잖아요. 접근성만 개선된다면 손님도 다시 돌아올 거고요. 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며칠 후 문가영은 또다시 그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와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박운조가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 사실 오늘 저녁에 공사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미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신청서를 내셔서 확인차 방문 드렸어요. 일단 실제 구조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할지 논의하려고요.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으니까. 문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 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장님도 식당을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잖아요. 박운조는
식당 내부를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며 전통이 중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기둥과 벽, 오래된 장식품까지 모두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다. 이쪽 계단에 경사로를 놓고 옆으로 약간의 확장 공사를 하면 어떨까요? 내부 기둥은 그대로 유지하되 통로 폭만 늘리는 식으로. 테이블 간격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 대신 테이블 수를 조금 조정하면 충분히 동선이 확보될 거예요. 부엌에서 나오는 길도 협소하네요. 직원분들의 동선도 고려해야 합니. 그리고 식재료를 나르거나 할 때 휠체어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로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문가영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들 텐데 저희 펀딩에서 상당 부분 지원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약간의 자부담을 하셔야 하지만 그건 식당을 오래 운영하기 위한 투자라고 봐주세요. 박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이대로 망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리고 그때 제 말투가 너무 심했습. 아직 사과 한 번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요. 사장님 사과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음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식 만드는데 자부심은 있거든요. 이제는 음식뿐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간 식당은 부분 공사로 분주했다. SNS와 언론에서는 문가영의 전국 식당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특히 그 시작점이 된 이 식당은 가장 주목을 받았다. 과연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사람이 지켜봤다. 그리고 드디어 공사가 끝난 날 문가영이 다시 식당을 찾았다. 우와, 많이 바뀌었네요. 계단 옆에 단단한 경사로가 설치됐고 내부 통로 폭도 넓어졌어요. 박운조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디자인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손님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사실 휠체어를 직접 밀어보니 옛날 구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문가영은 환하게 웃었다. 직접 체험해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체감하신 거죠? 이런 변화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습. 저도 이번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실 때마다 만족하시는 걸 볼 때마다 왜 진작 이렇게 못했나 후회도 됐고요. 직원들도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다. 새롭게 배치한 좌석은 조금 줄었지만 테이블 간에 여유가 생겨 직원과 손님 모두 편해 보였다. 곳곳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턱도 낮춰져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식당을 둘러보던 기자들이 이 장면을 취재하러 왔다. 사장님, 이번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 제 고집과 전통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해보니 전통과 편의시설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님들도 더 다양해졌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내려준 요리법은 지키면서도 세상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변화입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운조는 문가영 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문가영 씨께 감사드립니? 그리고 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도 더 배워가겠습. 이 식당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손님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다. 문가영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함께 쳤다. 저는 제가 한 건 크게 없어요.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이 식당은 전국의 다른 가게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접근성을 개선하면 누구에게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로 남길 바랍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가영이 주도한 전국 장애인 친화형 주방 및 테이블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었다. 여러 식당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관련 업계에서도 후원금을 내놓았다. 각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사람들은 SNS에서 적극적으로 동참 인증을 올렸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커지자
국내 유명 호텔 체인에서도 관심을 표명했고 대기업 식음료 업체와 협업이 진행되는 등 점점 규모가 커졌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 방송사 스튜디오에 초대된 문가영은 진행자의 질문에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 생각해요. 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까지 키울 수 있죠. 며칠 뒤 이제 새 단장을 마친 식당 앞에는 다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중에는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유모차를 가져온 부모까지 다양했다. 그들을 맞이하는 사장 박운조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고 직원들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새로 만든 경사로와 넓은 통로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장님.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 이렇게 와주셔서요. 불편사항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라. 사장이 예전과 달리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작은 감동을 느꼈다. 가게 안에서는 탁 트인 동선 덕에 휠체어가 쉽게 오가고 요리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그 모습에 문가영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바라던 그림이야. 겉으로만 반짝하고 끝나는 변화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변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사장이 달려나와 작게 외쳤다. 문가영 씨, 잠깐만요.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아, 저는 일부러 방해될까봐 그냥 가려 했어요. 이제 잘 해내실 거잖아요. 아니, 오늘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제 사비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제가 양심에 찔립니다. 문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요. 저도 드디어 이 식당 음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그들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자리로 직접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는 깔끔한 경사로와 넓은 공간이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냄새는 아주 구수하고 식욕을 자극했다. 앉자마자 사장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게 참 많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 식당이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사장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보고 동참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 작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주변의 손님들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SNS 라이브를 켜서 달라진 식당 풍경과 사장님의 새로운 태도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그 접근성 거부 논란이 있었던 식당인데요. 지금은 아주 달라졌어요. 경사로부터 테이블 간 강역까지 완벽하게 바뀌었습. 사장님도 완전 180도 변하셨고 손님들 반응도 최고네요. 문가영 씨 덕분이 크다고들 해요. 이처럼 분노와 멸시로 시작됐던 갈등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전국의 식당 문화를 바꾸는 큰 물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다른 데 가라 라는 무책임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지를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문가영은 기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좋은 예죠. 모두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세상은 한층 더 나아질 겁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사장 박운조도 어색하지만 약간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다. 저도 더 많이 배웠습. 저 같은 고집쟁이도 변할 수 있으니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보세.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문가영 씨에게 배웠듯이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새 식당 앞을 둘러싼 사람들은 이 광경을 찍고 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길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풍경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문과영은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멀리서 지켜보던 한 젊은이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 식당 이야기 꼭 사람들한테 공유해야겠어. 나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할 거야. 그래,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지. 누구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 그들은 문과영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SNS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다시금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나갔다. 식당 앞은 점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새롭게 달라진 분위기를 체험하러 온 이들, 호기심에 방문하는 이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변화를 응원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정말 누가 와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겠네. 맞아, 이런 식당이 전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곳들도 차근차근 변해가겠지.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식당 안은 환하고 따뜻했다. 사장과 직원들은 마감 준비를 하면서 달라진 공간을 다시 살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감싸는 듯했다. 이미 하루 종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다들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식당 매출도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SNS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졌다. 사장님, 이제 마감할까요? 그래요.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그리고 내일도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준비 철저히 해야겠지. 네,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요. 저도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어요. 사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고생 많았어. 내 고집 때문에 니들도 참 애먹었지. 앞으로는 더 함께 좋은 식당 만들어 보자고. 그때 밖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노년 부부가 들어와 작게 인사했다. 저희도 마침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아까 경사로 덕분에 잘 들어와서 식사하고 갑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다니. 저도 많이 배웠습.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들은 환한 얼굴로 나갔고 식당 문이 닫히면서 조용해진 내부에 사장 박운조의 조용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제야 알겠네. 내 전통과 자존심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창밖을 보자. 골목길 어귀에 장애인도 노약자도 아이도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었다. 식당 간판 바로 옆에서 조용히 반짝이는 그 문구가 이곳의 새로운 시작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SNS상에서는 또 다른 식당에서의 개선 사례가 올라오고 있었다. 문가영 씨 펀딩 지원으로 경사로 설치 완료. 라는 사진과 함께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한국 곳곳의 식당과 가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와 밥 한 끼를 즐길 수 있고 무심코 지나쳤던 불편함들을 다 같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유명인 하나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문과영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우린 모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식사할 권리, 어딜 이동할 권리는 모두에게 같아야 해요. 이번 식당 사장님처럼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작은 변화부터 일으켜 보시길 권합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실제로 거리 곳곳, 식당 안팎에서 다양한 접근성 개선이 진행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삐걱거리던 문턱이 낮아지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가게 주인들은 전통과 개성을 지키면서도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사연이나 사례가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가영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제안과 목소리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례를 나누고 다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두를 위한 식당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가며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사람들은 서로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어요? 누구나 편하게 다니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내일은 또 다른 곳의 경사로 공사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면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는 결국 화합과 성장으로 마무리되었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도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